우리가 그 판단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에센스의 아파트먼트에 대한 판단은 올바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중에서 이제 하나만 이제 오케이라고 한 거죠. 이게 끝인가요? 하여튼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MP를 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 사무소를 우리가 사무실 목적으로 쓰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오로지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사무라든지 또 집안의 어떤 아이에 대한 케어,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한 일부 보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던 소위 세금 공제 사업과 관련된 세금 공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 물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지났지만 또 한 번 할 때마다 한 5분 쉬어야 되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물 한 잔 드시고, 두 번째 판례는 레이크와 메가 로터리 그룹이라는 그런 판결인데, 여러분들 요 케이스는 헌법과 관련된 이제 케이스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헌법에 대한 지식들이 아직 조금 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결문을 읽으려고 그러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판례라는 건 그죠? 일정한 룰에 따라서 또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원고죠. 이쪽이 이제 피고가 되겠죠. 피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누구죠? 유나이티드 코드 오브 어필이니까 뭘까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들어갔다는 뭘까요? 이게 연방이죠.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 보면 되겠어요.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서 레이크라는 청구인 자체가 한마디로 원고로서 메갈로터리 그룹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케이스죠. 이 올리비아 레이크라는 사람이 메갈로터리 그룹의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자, 섹션 1983 그죠? USC니까 뭘까요? 연방법이죠. 연방법에 따라서 메갈로터리 그룹이라는 게 소를 제기했어요. 뭐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을 해고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자기를 해고했다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개인 회사가 정당한 절차 없이 특정인을 해고했다 그런 건 뭘까요? 연방하고 관련 사항이 없는 거죠. 개인적인 회사에서 개인을 채용해서 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 회사와 또 어떻게 보면 해고된 직원과 그죠? 전 직원과의 어떤 법적인 문제 외에는 별로 없죠. 그죠? 여기서 뭘까요? 메갈로터리 그룹이 결국은 적법 절차 없이 올리비아 레이크라는 사람을 해고했다는 뜻은 뭘까요? 적법 절차라는 것을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메갈로터리 그룹이라는 게 공적 기관이 돼야 된다는 어떤 전제가 되겠죠. 공적 기관, 공공기관이 돼야겠죠. 한마디로 국가기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가 뭘까요? 자, 그 청구인의 소송을, 그죠? 소장을, 그죠? 한마디로 기각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주장하면서. 자, 우리들은 사인이다. 프라이빗 액터죠. 퍼블릭 액터가 있는 하면 프라이빗 액터도 있고, 그 프라이빗 액터라는 건 뭘까요? 사인이죠, 사인. 개인적인 어떤 행위자, 공적인 자기 어떤 행위 자체가 공적인 결과를 부여받은 게 아니고 하나의 행위 자체가 사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주장하면서. 따라서 관련 연방법에 우리가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지금 이제 이게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건데 연방 고등법원인데 연방 지방법원에서 뭘까요? 자, 이러한 그죠? 청구 소송을 원시 고등 연방 지방법원에서 뭘까요?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이크가 뭘까요? 가만히 있겠어요. 야, 그러니까 뭐 항소한 거죠. 항소하게 되고 여기서 항소 관련된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뭘까요? 자, 메가라는 회사가 한마디로 레이크란 그죠? 청구인을 파면했을 당시에 국가의 어떤 행위자로서 역할을 했냐라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뭘까요? 메가 로터리 그룹이라는 게 공적인 기관이냐, 한마디로 공공기관이었느냐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공공기관이었고 또 공공기관이었다 그러면 소위 파면했을 때 공정 절차가 있어야 된다.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적법 절차는 뭘까요? 우리 연방법에 따른 어떤 기본권에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딱 문제가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헌법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또 이게 까다롭죠. 야, 이게 뭐야 이게 그죠? 한마디로 뭘까요? 우리가 얘기했던 스테이트 액션에 관한 문제죠. 스테이트 액션에 관한 문제죠. 스테이트 액션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소송법, 우리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쓰죠. 경찰이 특정 개인을 조사할 때, 그죠? 공권력이죠. 공권력으로서 어떤 공권력을 인정받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들 뭐 아까 얘기했던 민사상의 불법행위법도 있고 하지만 이건 헌법인데 헌법도 이렇게 똑같이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꼭 룰을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의미라는 게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선 적법절차라니까 적법절차는 그럼 언제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당연하게 적법절차는 하나의 어떤 경우 우리가 이제 수정헌법 제5조 내지는 제14조에 따라서 적법절차가 위법이냐 합법이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법 룰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을 이제 파면했을 때 그 파면의 당사자 자체가 뭐 어차피 개인이지만 그 상대방이 해설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게 공적 기관이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법이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연방 법률이 있죠. 연방 법률이 있지만 연방 법률 플러스 연방 수정 법률이 있어요. 수정 법률. 그 수정 법률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라는 게 있고 제5조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제14조에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적 기관이 이런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해고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기본권의 침해가 되는 거죠. 위법한 행위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련 연방법이라는 것은 자, 어떤 사람에 대한 수호를 인정하느냐? 이 cause of action이라는 건 클레임이죠. 어떤 사람에 대한 수호를 인정하냐면 한마디로 자, 미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죠. 권리를 위반한 그죠? 주법에 따라서 under color of state law니까 칼라라는 것은 좀 변색이 있다든지 좀 뭔가 좀 변형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법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되 주법을 핑계로 주법을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하면 주법을 이유로 해서 그죠? 주법을 이유로 해서라는 뜻은 뭘까? 그 안에 주법이라는 것을 핑계로 대고 그죠? 주법이라는 것을 핑계로 대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뭐 연방법이니까 이 버클리란 City of Reading이라는 케이스에서 나왔던 그런 유명한 이제
판결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연방법에서 주장하는 연방 헌법에서의 이 소위 적법 절차라는 것은 어때요? 이 조항은 자 어디에 적용돼요? 당연하게 스테이트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자 연방 헌법의 제 5조 자체에 적법 절차가 있고 또 14조라는 적법 절차가 있어요. 이것들이 서로 빨대가 돼가지고 주와 연방 정부 사이에 우리가 이 뭐죠? 이 소송 자체가 연결된다라는 거죠. 연결된다. 소위 이것은 인코퍼레이션이라고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논문도 많고 요 부분에 대한 논문이 또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건 뭐 자세히 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간에 이 연방 헌법은 연방 헌법만 우리가 연방에만 적용돼야 되는데 왜 어떻게 주법에 주 정부까지 적용이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14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5조하고 빨대가 돼서 우리가 이 적법 절차가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주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에 적용되지만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어떤 행위자에 대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경을 이해 못하게 되면 이 소위 이 판례를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프라이빗 액트라는 건 뭘까요? 프라이빗 액트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 소송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죠.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위반한 그 소송에 대해서 자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빗 액트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같이 뭐 LH공사라든지 그죠? 어떤 한국전력이라든지 이 공공기관들이 국가를 대신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빗 액트들도 결국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소송을 그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헌법상의 이런 기준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러한 개인 사인에 의한 사인이 행하는 어떤 손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자 주정부가 그런 행위에 대한 상대방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해를 입히는 거죠. offending이니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공정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죠? 인정했을 때 개인 사인에 대한 입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983조 Civil Rights Claim이죠. 소위 Private Act에 대한 민법법상의 주장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민권법이라는 여러분 또 뭐예요? Civil Right라는 것. 주로 Civil Right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적법 절차 위반도 있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많죠. 적법 절차 위반. 특히 그 공권력에 남용에 의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시민들. 그래서 이걸 민권법이라 하죠. 민권, Civil Right.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집시법 위반이라든지 또 그죠? 공권력을 동원한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한 어떤 개인의 소위 시민에 대한 손해 이런 것들이 결국 뭘까요? 바로 시빌 라이트와 관련된 연방법 1983조에 해당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결국은 우리가 당사자가 인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하기 위해서 뭘까요? 이 청구인 자체가 뭘 입증할 책임이 있냐? 프라이빗 액터가 사실은 스테이트 액터다. 그죠? 개인 기관이 사실은 따져보니까 공적인 기관이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청구인한테 있다. 정권한테 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까요? 자, 여기에 이게 하나의 룰이죠. 룰 자체를 우리가 또 빠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룰인데 가장 중요한 또 굉장한 룰 중에 하나죠. 이것을 빠뜨리고 그냥 읽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자, 여러분들 소송에서 이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당연하죠. 입증 책임은 청구인한테 있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는 청구인한테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청구인이 그 주장을 해야 돼. 입증해야 돼요. 그 입증이 통과돼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손해에 대한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쉬운 것 같지만 또 이렇게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야 이게 또 심오하다. 이 헌법이니까 심오하지 않냐. 그죠? 자 그렇다면 개인 그 행위자가 실은 이 스테이트 액터죠. 공공기관일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라든지 기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기준만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 자 법원에선 자 typically 자 법원에서 typically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 이게 typically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룰에 가까운 얘기죠. typically가 있으면 룰에 가까운 거예요. 일전에 우리가 이제 MPT 간의 에세이 시험에서 특정 지역에 이제 눈이 많이 내렸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오레건이라든지 저쪽 북쪽에 있는 그 주위에 특정 지어서 특정적으로 typically 이런 경우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고착된 그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전형적으로 어떤 사항의 범위를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죠. 어떤 사항의 범위. 그러니까 1983조죠. 연방법. 그 목적에 의한 목적에 대한 소위 주 공공기관으로서죠.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개인 행위자죠. 개인 행위자를 특정 지을 때 한마디로 캐릭터라이징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성격화했을 때 특정 지을 때 그리고 그 사항의 범위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상의 사항들이요. 환경의 부분들 이런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검토돼야 된다는 얘기죠. 검토돼야 된다. 중요하죠, 이게. 검토돼야 된다. 그건 뭘까요? 그 이하. 자, 여기 있죠? 콜론이죠, 콜론. 콜론이가 바로 그 밑에가 뭐 있죠? 자, 주라는 게 어떻게 돼요? 주라는 게 결국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블라인드 케이스에 우리가 나왔던 판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가요? Whether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specific conduct, 그죠? 한마디로 중요한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주정부가 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뭘까요? 결국은 개인의 어떤 행위라는 게 결국은 공적인 행위에 속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공권력이죠. 공권력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뭘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요 부분들이 지금 룰이죠. 룰을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될 룰이에요. 뭐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하나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뭘까요?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의 사적인, 그죠? 개인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액터는 개인 기업이죠. 볼수있죠. 개인 기업에 특정화시키는 어떤 사항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뭘까요? 의무적으로 그러한 사실적인 그 환경에 대한 그죠? 또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가 검토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검토가 뭘까요? 거의 주라는 게 결국은 그러한 소위 원고가 소를 지게 한 그죠? 피고에 대한 그런 특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주가 져야 되느냐, 그죠? 주가 져야 되느냐. 그러면 뭘까요? 자, 이러한 상황이 두 가지의 어떤 검증 방법이 있다. 두 방법이 있다. 그 위의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서, 자, 이 스테이트 액션이 나왔어요. 자, 스테이트. 자, 공권력이죠. 공권력을 창출시키는 그런 상황의 두 가지 검증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소위, 청구인 자체의, 그죠? 청구인 자체의 주장이죠. 예, 합당한 이러한 공권력에 파생시키는 이런 두 가지의 검증 방법이 있다. 두 가지를 찾아봐야 되죠. 자, 첫 번째 두 가지. 자,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돼요? 룰들이죠. 룰들이에요. 자, 이 공권력이라는 것은 언제 존재하느냐? 공권력은 언제 존재해요, 여러분들?